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요, 재벌 특혜다라는 비판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이 부회장을 가석방시킨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손 변호사님, 그런 근거가 있죠? 일단 심사 기준이 형 집행률 55% 이상 이제 복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긴 했는데,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웠기 때문에 이 완화된 기준 자체가 아주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혐의를 보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어떤 권력형 비리였기 때문에 가석방하는 게 맞느냐, 너무나 재벌에게 간대한 어떤 가석방이다, 이런 여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국민들이 처음 이렇게 겪으면서 지나치게 굉장히 가혹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인 합의, 이런 공감대 속에서 이렇게 가석방 결정까지 승인이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혜성은 있지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가석방이 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할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잘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또 재판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는 태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모더나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생산한다라고 예정을 발표를 했고 아직 생산을 시작한 건 아니었다는 점 밝히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백신 확보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린 가석방 결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석방 이후에 곧장 삼성전자 부회장의 입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그게 법이 있어요. 관련 법이.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에서 5억 이상의 횡령이나 이런 범죄로 선고를 받은 사람, 유죄를 받은 사람은 기간이 5년이 있긴 한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하튼 일정 기간 안에서는 이게 회사에 삼성 같은데 임원으로 들어가거나 이게 안 됩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을 하더라도 이런 공식 직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사면을 하지, 사면 복권을 해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아마 이 가석방도 다른 또 재판받는 것도 있고 한데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특히 형사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란 것 자체가 애초에 불공평한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돈 못 갚아가지고 여기서 2년 선고를 받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더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렇게 나가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가석방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또 이 일부 여권 대선 주자들은요, 사법 정의 자체가 무너진 거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죠. 네,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법정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재벌 총수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사면도 3번씩이나 받은 총수도 있어요. 누구라고 거명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재벌 총수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저렇게 사면받는다, 아니면 가석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하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다만 이게 대통령 입장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다른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미중 갈등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도체가 사실은 향후 미래 이제 산업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고려한 고심한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취업 승인을 또 신청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경제사범에 대한 심사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업 승인을 만약에 내주면 경영 복귀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과정, 그게 이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언론에서도 이제 중요한 경영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보도는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아직 경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황제 경영을 하듯이 마치 그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안 했습니다. 예. 네, 자제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경영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절차가 끝나니까 네.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 4가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